안녕하세요 여러분, 건축설계 유튜버 아키윤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올렸던 그 기아자동차 K7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그 디자인 탐구 영상이 조회수가 1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도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역시 대세 컨텐츠를 따라가야 되나 라는 마음이 살짝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역시 저는 건축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건축에 대한 컨텐츠를 메인으로 꾸준히 갈 거고, 그래도 남자분들은 자동차들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한 그런 디자인에 대한 리뷰 영상들도 이제 조금씩은 간혹가다 한번 올려야지 그래도 채널이 좀 살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이번에는 제가 건축을 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 건설사, 시공사라고도 하는데 건설사 선정 요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좋은 건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앞에 진짜 설계도 잘해야겠지만 그 뒤에 공사도 엄청 잘해야 되거든요. 공사는 누가 합니까? 바로 건설사가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사를 굉장히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건축주분들이 여기에서 많이 이제 실패를 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무튼 실력 있고 좋은 건설사를 선택해야 건물의 안팎으로 아주 퀄리티가 있는, 또 그리고 공기 내에,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내에 좋은 건물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내부 구조야 당연히 튼튼해야 할 것이고, 마감 또한 깔끔하게 잘해서 정말 비 올 때 비 안 새고, 그리고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한 그런 건물을 지어야겠죠. 근데 사실 그 기본적인 것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가장 어려워요. 너무 극단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설계했던 건물의 현장들이 만약에 10군데에 있었다면 이 중에 한 8군데는 정말 건설사로 인한 어려움을 다 겪었던 현장들이에요. 끝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던 현장들은 두세 군데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나마 최근에는 저희가 그래도 좀 건실한 건설사를 좀 알게 돼서 편해졌는데, 그 전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짜 공사를 힘들게 하는 요인들은 한 4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날씨, 그리고 주변의 민원, 그리고 건설사의 역량, 그러니까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그 건설사의 자금 문제, 요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날씨 빼고 나머지 3가지는 건설사가 내실이 있다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주변의 민원도 미리미리 좀 파악을 해서 미리미리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공사 시작하기 전부터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들, 그리고 이제 건설사의 역량은 건설사마다 자기들의 이제 노하우가 다 있는 거죠. 그런 노하우대로 공정관리를 잘해서 공기 내에 잘 끝내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자금 문제들,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이제 그때그때 딱 시기가 오면 건설사에서는 기성을 청구해요. 그러니까 건축주한테 자금을 받아서 그때그때 이제 받은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해 나가는데, 아주 자금 문제가 열악한 그런 시공사들이 있어요. 그런 시공사들은 받은 돈을 가지고 그 현장에 해당 현장에다 써야 되는데 이걸로 다른 현장을 돌려막기를 합니다. 급한 현장들, 아주 심각한 거죠. 이렇게 되면 대부분 이제 작은 건물을 지면서 조그만 시공사나 건설 업체들, 요런 업체들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튼실한 업체를 선정하면은 이 3가지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가 않는 거죠. 심지어는 첫 번째 말씀드린 그 날씨까지도 좋은 시공사들은 전혀 구애를 받지 않고 한겨울에 타설을 해도 적정 양생 온도를 맞춰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이 다 있더라고요. 한겨울에 정말 추울 때는 공사를 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정말 꼭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온도를 맞추면 일단은 상관은 없거든요. 그런 노하우들이나 방법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시공사를 선택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대체 어떻게 선정을 하냐?
본론으로 들어가면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해서 저희 설계 사무실에서는 관여를 안 하려고 해요, 보통은. 근데 이제 건축주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도안은 드려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뭐 몇 군데 업체를 추천을 해드리긴 하는데 결국에 결정은 이제 건축주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리든 건축주께서 직접 선정을 하든 어쨌든 저희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최소 3개에서 4개의 시공사를 골라서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견적을 받는데 허가 도면으로 견적을 받으면 안 돼요. 보통은 막 공사 빨리 시작하고 싶고 급하고 하니까 그냥 허가가 나면 바로 그 허가 도면으로 견적을 바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게 허가 도면에는 기본적인 상세도라든지 이런 세부 도면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견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냥 그거는 어바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견적들을 가지고 나중에 뭐가 금액이 다르느니 뭐가 다르느니 그렇게 되면 문제가 나중에 건설사에서 도면에 없었다 그러면서 돈을 계속 청구해요, 어차피. 그래서 절대 허가 도면 가지고는 도면을 내면 안 되고 공사용 도면을 가지고, 그러니까 실시 설계를 끝내서 그 실시 설계 도면을 가지고 공사용 도면을 가지고 이제 견적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사 3-4군데를 선정해서 견적을 받아보는 거죠. 근데 견적을 받는데 여기에서 황당한 경우가 생겨요. 만약에 어느 정도 소규모 건물이라 그래서 공사비가 10억 정도의 건물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3개 업체가 견적을 내면은 그래도 한 10억이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한 5천 정도씩 해서 뭐 한 군데는 10억, 한 군데는 9억 5천, 뭐 한 군데는 10억 5천, 뭐 요런 정도로 상식적으로 나와서 그 중에 하나 요 정도로 나온다면 싼 거를 택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오냐,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디는 7억, 어디는 10억, 어디는 13억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정말 말도 안 되죠. 누가 봐도 의심을 한 번씩은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설사 이렇게 나왔다 치더라도 불안하니까 한 중간값 정도는 택해야 될 것 같아요. 한 10억 정도. 그쵸? 근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항상 건축주들은 7억짜리 업체를 선택을 해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아무리 뜯어말려도 그때만큼은 저희 말을 전혀 안 들으셔요. 물론 저희도 다 이해를 하죠. 누가 이렇게 자금을 다 한 번에 확보해두고 공사를 하겠습니까? 다 이제 대출 받아서 하시고 이렇게 다들 어렵게 시작을 하셔서 물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선택하시면 결과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저희가 일단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말리는 건데 참 그럴 때 저희 말씀을 좀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항상. 그렇게 해서 7억짜리 견적을 낸 시공사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은 100이면 100 공사를 진행하다가 돈을 계속 청구해요. 추가를 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계속 추가를 해요. 그러다가 또 돈을 안 준다, 그래서 자금줄이 막힌다. 이제 건축주도 마냥 줄 수는 없잖아요. 자기네가 한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계속 달래니까 그러다 안 주죠? 그럼 이 시공사에서는 그냥 배째라 공사 중지하고 있는 거죠. 자기네는 뭐 받은 돈 그때그때 이윤 남길 거는 다 남기고 또 남은 걸로 공사를 진행했을 거고, 그러니까 자기네 손해는 아닌 거예요. 결국엔 이제 건축주 손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 건축주들은 이제 상식을 가지고 생각해서 요새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계약서대로 딱 해서 만약에 그게 안 지켜지면 뭐 소송 걸면 되고, 뭐 공사 기간이 늘어져서 손해를 입게 되면 지체상환금을 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요. 그렇지만 이쪽은 상식이 전혀 통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차하면 진짜 뒤로 나자빠질 그런 작정을 하고 이렇게 덤벼드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당장에 일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덤벼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공사비를 내쳐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달려드는 거예요. 건실한 업체들은 견적도 그렇게 내지 않아요. 자기네가 딱 추구할 이윤 딱 정확히 견적을 내서 안 되면 말고, 왜 우리가 뭐 현장이 여기가 밖에 없냐, 여기 아니어도 우리는 충분히 잘 먹고 살 수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 어려운 업체일수록 이제 일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따야 되니까 또 공사비를 깎아서 집어넣고 그거를 고르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리고 소송도 쉬운 게 아닙니다. 소송을 걸면은 뭐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1년에서 2년까지도 끄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면 건물이 안 지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건축주만 손해인 거고, 그리고 뭐 중간에 시공사를 바꿀래야 바꿀 수도 없어요. 누가 중간에 남이 하던 그 현장에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자기는 처음부터 쭉 공사를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윤을 남겨서 계획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들어온다면 남길 이윤도 작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그 이윤까지 챙겨주려면 건축주는 돈이 또 더블로 들겠죠. 이런 일은 정말 공사의 후반부로 갈수록 많이 생기는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새로 들어올 시공사는 없는 거죠. 교체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시간만 가면서 정말 건축주분들 골머리만 썩으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3-4군데 업체에서 공사 견적을 받되 최소한 중간값 이상은 정해야 된다. 이게 사실 그 중고차 허위 매물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시세는 1000만원인데 400만원에 올라온 글을 보고 가서 여러가지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은 막 2000만원짜리 중고차를 사고 막 그러죠. 사실 그런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알면서도 속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중간값 이상을 최소 택할 것. 싸면 분명히 뭔가 빼먹는다. 어디에서건 빼먹고 결과적으로는 돈을 다 아니면 또 그 이상 청구를 한다. 요걸 알아주셔야 되고, 그러면 또 그러시겠죠. 그럼 무슨 공사비만 보고서 시공사를 택하라는 거냐?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를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시공사들을 뭐 또 그 중에 뭐 한두 개 걸러내서 정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발품을 좀 팔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그 시공사들이 이미 지어놓은 건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공사의 실적들, 그 실적들을 실제로 보러 다녀야 돼요. 내가 만약에 강남권에다가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강남에 그 시공사가 전놨던 건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건물들을 한 3-4군데 이렇게 다녀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건물에 대해서 아는, 그거는 이제 저기 설계자한테 또 부탁을 해도 되고 같이 한번 보자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쭉 다니다 보면 아, 실제로 퀄리티가 있게 지어진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면 되겠죠. 뭐 부동산 경매를 할 때도 이렇게 임장을 보통 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또 비슷한 개념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동산 경매를 하는데도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내가 진짜 막 몇십억, 몇백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데 그 정도가 일이겠습니까? 당연히 돌아다녀서 열심히 봐야죠. 그럼 제가 두 가지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공사 금액으로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고르고, 그리고 또 그 시공사의 실적들, 그러니까 지어진 건물들을 한번 보러 다녀보고, 이렇게 두 가지 알려드렸는데, 여기서 저만의 꿀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이건 진짜 중요해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시공사가 지은 건물들을 보러 다니잖아요. 그러면 건물들만 보는 게 아니고 그 건물의 건축주들을 만나봐요. 어떻게든 연락을 해서 부탁을 해서 잠깐 한 번씩 만나봐요. 그럼 그 중에 뭐 한 건물 정도는 그래도 건축주를 만나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하고 잠깐만 얘기해보면 그 이전에 그 건물을 공사하면서 시공사와의 관계가 어땠는지 다 나오죠. 대부분의 그 전 건물 건축주들은 다 그대로 얘기를 해줘요. 만약에 너무 좋았으면 자기가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추천을 해줄 것이고, 만약에 관계가 최악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이 건설사에 안 좋은 감정이 있으니까 그거를 다 표출을 할 것이죠. 절대 이 건설사는 택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란 말이죠. 그럼 그게 아주 기가 막힌 조언이 되는 거예요. 참고하면 되겠죠. 근데 한 번은 정말 웃긴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전에 건물을 지었던 건물을 가서 그 건물의 건축주를 만났어요. 근데 완전 뜯어 말리는 거예요. 이 건설사 최악이니까 어디 건설사 절대 택하지 마라. 결과 안 봐도 뻔하다. 그렇게 뜯어 말렸는데 이 건축주분은 그래도 그 건설사를 결국엔 택하시더라고요. 왜냐?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 건설사 정도는 구워 삶을 수 있지, 이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너무 힘들어 하셨죠, 결과적으로. 저희도 덕분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싸다고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택하셨는데, 아, 정말 그때 안 좋은 기억이었죠. 보통 그런 경우에 사실 설계사무소들은 나몰라라고 발을 빼도 상관없어요. 저희가 뭐 그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이제 다른 일들을 계속 해야지 운영이 되는데, 계속 그 일만 가지고 붙어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내빼는 걸 잘 못해서 계속 이제 붙어서 어떻게든 좀 도와드리고 해결해 드리려다 보니까 이제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이 건설사를 잘 택해야 됩니다. 아, 또 간단하게 팁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너무 속에서 이렇게 우러나와서 말이 길어졌습니다. 자, 너무 복잡했으니까 다시 깔끔한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시공사를 한 3, 4군데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공사비, 시공 견적을 받아보고 그 중에 중간값 이상을 택해라.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시공사가 한두 군데 정도 걸러졌다면 그 시공사들이 실제로 공사를 했던, 이전에 공사를 했던 그 건물을 발품을 팔아서 직접 가보고 어느 정도 퀄리티인지 확인을 한번 해봐라. 이게 두 번째고요. 여기에서 플러스 팁 한 가지는 그 건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의 건물주를 만나서 이 시공사가 어떤 시공사였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대부분은 이야기를 해준다. 딱 요 2 플러스 팁 하나, 요거를 잘 기억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또 그때 되면은 분명히 또 싼 업체를 덜커덕 선정을 하실 것 같아서 불안하긴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나 하지만, 어떤 건축주 한 분한테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끝까지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더 좋은 내용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